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자, 6월 22일 그리고 23일 토요일 일요일 서울과 제주 그리고 서울과 부산 중계 경주까지 포함해서 해설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신인 기수들이 이제 5명이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 두 기수가 이착을 왔죠? 예. 이찬호 기수하고 이제 송재철 기수가 특히 이찬호 기수 같은 경우는 이착을 2번 오고 또 송재철 기수도 또 이착 1번 오면서 상당히 이 신인 기수 치고는 최근 상당히 좋은 기승수를 보여줬던 지난주였습니다. 예, 특히나 뭐 토요경마에서 그 이찬호 기수가 상당히 좀 배당을 몰고 오면서 역시 뭐 구조마방하고 약간 좀 인척 관계가 있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조마방에서는 좀 되는 마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경마부터 약간 좀 포맷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좀 루즈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승부경주 코너를 개편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개편을 해드렸고, 또 나머지 일반 경주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는 전천후 위원이 10경주를 가져가겠고요. 그리고 제주교차는 3경주, 그리고 서울에 5경주를 추천경주로 준비를 했고, 백마왕은 서울 7경주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제주 1경주, 서울 4경주를 추천경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뭐 이번 주에 큰 변화는 없죠? 어떻게 네. 편성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출전 마필들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편성 자체도 봤을 때는 쉽게 레이스가 끝나는 경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출전마가 많아지면서 곳곳에 이제 또 복병마들의 선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들이 많다는 점에서 배팅 포인트를 잘 또 맞춰야 되겠고, 그리고 레이스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그러한 한 주라고 봅니다. 예,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과감하게 또 배팅에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또 들어가셔야지 먹을 게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경주부터 시작하죠. 1300입니다. 국산호금 마령 11마리 출전입니다. 조금 1경주부터 이제 조금 깎아볼게요. 네. 어떤 마필을 주목을 해요? 뭐 이번 1경주부터 좀 충마가 잡기가 좀 어려운 레이스인데 6번 투르 젠틀맨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시종 외곽 전개를 했는데 이제 마필이 외곽에서 끌리면서 조인건 기수하고 좀 심하게 좀 싸웠습니다. 이 중반쯤에 말이 기수하고 싸우니까 막판에 이제 걸음 자체가 그렇게 활기찬 모습은 보이지 못했는데, 요번 경주는 지난번처럼 마필이 외곽으로만 삐지지 않고 끌리지만 않는다면 뭐 충분히 입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악벽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인데, 뭐 편성 딱 보니까 뭐 선행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형만 나서준다면은 6번마가 직전보다는 좀 더 편한 전개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마인 5번마 스노우볼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데뷔전에서 상당히 양호한 기록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 장기간의 공백기 때문에 과연 이제 1300을 이번에 돌파가 가능할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인데, 주행 재검은 어땠어요, 내용이? 뭐 주행 재검도 말이 뭐 스스로 알아서 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굉장히 여유 있게 주행 재검을 또 통과를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또 마체가 500kg가 상회하는 아주 또 당당한 체격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 뭐 출전 공백 자체, 실전 경험은 상당히 좀 길어진 모습 속에서 나왔지만, 뭐 이만한 편성이라면 입상권 도전도 가능하다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실전의 그 거리 적응력, 그리고 실전에서의 어떤 그 이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해 보이고요. 이 8번막 우승 예감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직전에 이제 거리를 내려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 이 우승 예감도 이제 승군전을 맞이를 하고 있는 말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8번 우승 예감이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이 아니겠느냐. 뭐 직전 경주는 주로 자체가 좀 무거운 상황에서도 이제 선행을 받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뭐 경주 거리 자체는 늘어난 모습이지만 이 8번 우승 예감이 선행 받으면 경쟁력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8번마 우승 예감도 뭐 체격 자체가 뭐 480kg의 어떤 당당한 체격이기 때문에 직전에 1200에서 좀 부족했다고 해서 좀 무시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마필이 이제 커가고 있는 마필이라서 8번마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경주로 1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2경주입니다. 혼합사고 마령 1200입니다. 이 플라이 톱퀸이 이제 드디어 데뷔전을 치르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뭐 벌써 도입된 지가 한참 됐죠? 네, 작년에 도입됐죠. 뭐 3억에 이제 신고가 돼 있는데 실제 가격이 3억이냐 뭐 이런 부분은 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5월 3일 날 주행 심사를 받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마필이 좀 안정된 그런 걸음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8번마는 뭐 데뷔전에서 일부러 이제 1200을 좀 쓴 것 같아요. 힘도 좋고 파워감도 있는 마필이라서 이 마필은 좀 인정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고 후차권에서는 어떤 마필 봐요? 저는 좀 이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좀 비인기만으로 팔릴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5번 영일 사이닝을 이번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도 제가 복병마필을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최원준이가 외곽 게이트에서 뭐 초반 발주부터 뭐 마필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냈다기보다는 아직 뭐 완성도가 좀 부족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쫓아갔는데 말이 뭐 초반에는 이제 중반쯤에 잘 쫓아갔는데 말이 이제 앞에서 앞말들이 이제 모래를 튀기니까 말이 질질 끌리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뒤로 계속 쳐지면서 이제 막판에는 이제 꼴찌를 했던 말이 이제 5번 영일 사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마필은 이번 주 훈련 때 보니까 말이 상당히 지난번과 확연하게 좀 틀려진 모습 속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쿠야스 기수라면 아마 기습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5번 영일 샤이닝을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마 상당히 그 조교 때 보니까 좋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거는 이쿠 기수 태워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입상 경험이 없는 6번마 베스트 커슬 요게 이제 직전 경주 때 물론 뭐 영일 샤이닝하고 같이 타긴 했습니다만은 오경환 기수가 조금 말머리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베스트 캐슬은 이번 경주에 지금 오경환 기수가 세 번째 이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느 정도 경주력의 상승도 가져왔던 부분이 있어서 6번마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마령 1000m입니다. 조금 뭐 심하게 쉽게 끝날 수 있는 편성인가요? 뭐 일단은 아마 제가 봤을 때 3번 해피조이가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는 그러한 레이스고 그리고 또 해피조이가 직전 데뷔전 때 뛰는 것을 봤을 때는 이번 편성에서는 입상에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를 해줄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직전에도 이제 빠른 페이스를 맞이했는데 요번 경주도 뭐 기본 순발력을 앞세우는 마필들이 몇몇도 보이지만 자, 인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라면 뭐 데뷔전 때보다 더욱더 빠른 스타트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수라는 점에서 3번 해피조이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번마가 이제 좀 인기권에서는 뭐 안정적인 그런 마필이 되겠고, 저는 5번마 드래곤하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주행 심사 때 보면은 계속 출발이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하지만 데뷔전에서
1300을 이제 갑자기 쓰면서 오경환 기수가 초반에 아주 강하게 마필을 몰면서 걸음의 변화를 좀 시도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역 기수라서 어쨌든 1km 정도의 감량은 분명히 있는 거고 편성도 좀 약하고 거리도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5번마가 좀 강하게 승부가 걸려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 4번마는 어떻게 평가해요? 이걸 이 김석봉 기수인데. 이 말이 진짜 조교 때 말이 미쳐 있었던 이제 마필이 되겠는데 요 마필이 이제 남해 대왕이죠. 국산 4군 상위군 마필하고 같이 병합을 때렸을 때 보니까 이 신마답지 않게 말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석봉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뭐 그런데 편성을 보니까 뭐 비연 좋고 김석봉이지만 훈련 시의 걸음발만 이번 레이스에서 보여준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4번마 비연 좋고까지 당연히 조금 인기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마필 상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6월 22일 토요경마의 제주경마 승부 코너입니다. 제주경마는 이제 그 토요일 날 오경주에서 사복 낙조배 특별 경주가 치러지게 됩니다. 좀 뭐 많은 팬들이 이제 찾아주실 텐데 저는 이 제주교차 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쭉 보면은 과연 기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어떤 마필의 변화를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 제주 1경주는 1110m의 특성에 맞는 마필을 갖다 골라야 돼요. 1200을 잘 뛰는 마필이 있고 1110m를 잘 뛰는 마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레마, 과거에 이제 제주산마 이런 경주에서는 이 거리 특성을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적되고 뭐 이게 기록이 좋다고 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 분명히 거리 특성에 맞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강하게 승부를 걸을 거예요. 그동안에 부진했던 마필이지만은 분명히 거리 특성상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바로 그 마필을 이 제주교차 1경주에서 강하게 때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인기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뭐 과감하게 버릴 마필들은 버립니다. 백마왕이 좀 인기말 중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마필들 거의 입상을 못해요. 그것은 제가 오랜 기간 제주경마의 어떤 조교 패턴 그 다음에 승부 패턴을 많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버릴 마필들은 뭐 쫙 인기마더라도 버리고 정말 1110m에 딱 특화된 그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성적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이제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마령 1000m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백마왕이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전천후 의원이 보는 마필을 한 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번 경주는 축이 나와 있습니다. 강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후차권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외곽에 있는 12번 맥켄지 레전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2차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후차권 마필로는 1번 추나춘풍이 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요 마필이 지금 최근 2번의 레이스에서 이쿠야스 기술을 기승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보면 2번 다 전개가 좀 꼬이는 상황에서 마필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지를 못했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요번에는 게이트도 좋고 그리고 내치기라면 이쿠야스 기수가 어느 정도 기본 발주만 제대로 끊으면 라스트 가서는 충분히 치고 나올 수 있는 뚝심까지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추나춘풍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천 의원이 이제 12번, 1번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이제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 12번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후차권에서 지금 뭐 신마들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뛰던 마필들도 여러 두가 있는데 뭐 순수하게 지금 새벽 조교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제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조금은 아마 입상권에서 인기권에선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서 기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덜 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을 이번 4경주에서 12번마에 붙여서 한 방으로 들어가는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제주 이경주입니다. 한라마 3군의 1200입니다. 좀 편성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경주를? 일단은 이번 경주는 이제 강축이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발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이제 초반 약간의 좀 선두권 경합성의 경주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 중심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8번 이제 가루비란 마필을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이제 승군전을 치르면서 1200m에서도 경쟁력 있는 막판 뒷심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는데, 요번 경주는 지난번에 비해서는 조금 편성이 좀 약한 레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8번 가로비의 막판 뒷심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8번마 가로비. 자, 김주희 기수인데 한번 보셔야 될 그럴 편성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뭐 쭉 보니까 어차피 뭐 뚜렷하게 지금 선행을 나선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마필이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게이트 조건이나 초반에 어떤 스타트를 이끌어내는 어떤 기수의 능력에서는 2번마 봄의 나라의 어떤 기승술이 조금 돋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이트 조건에서는 2번마가 좀 유리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서 2번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마령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전천 의원이 추천 경주죠? 네. 추천 경주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번 경주 이제 1200인데 뭐 기수는 좀 불안한데 6번마 한딩크원을 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경주 약간 포화주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후미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아마 그 1200으로 거리를 늘렸고 새벽 조교 때의 어떤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센 편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6번 한딩크원을 추천을 드리고, 전천 의원이 그 추천 경주로 잡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이제 5경주는 1번 이제 수석하고 2번 캐논 스파이더가 대길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대길로 팔리는데 제가 이번 레이스에서 충만한 공개를 하겠습니다. 2번 이제 캐논 스파이더를 배팅의 충마로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후차권 마필들 중에서 지금 인기도 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인기가 좀 덜덜하게 팔리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요 마필은 뭐 지금 계속 바닥을 쓸어놨기 때문에 뭐 종합제에도 거의 뭐 백판급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훈련 때 딱 보니까 요 마필은 분명히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수까지 교체를 시켜놨는데 이 기수가 또 그렇게 또 뛰어난 기수가 아닙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5경주는 자, 1번, 2번에 저배당 막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 분명히 요 마필은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5경주에서는 강력하게 배당 막곤 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오경주 전천 의원의 추천 경주로 준비가 됐고요. 6월 22일 토요일 제주교차 3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제주교차 3경주는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만만치 않은 레이스입니다. 빠르게 이제 앞선 전개를 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몇몇도 보이고, 그리고 상당히 좀 이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또 끌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자, 직전 경주에서 초반부터 상당히 좀 느슨한 말몰이를 했던 마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 마필이 인기도 면에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끄는 그러한 마필이 아닙니다. 직전보다는 분명한 것은 이 전개가 많이 수월해졌고, 그리고 편성 또한 직전에 비해서 한결 약해진 그러한 마필들 틈에서 지금 경주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자, 중배당 쪽으로 배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마령 1000m 편성입니다. 좀 뭐 강마가 없는 또 답답한 편성으로 보이네요. 예. 저배당을 또 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은 1번마 골드 퍼펙트가 말 이름값처럼은 못 뜁니다. 아직까지. 골드 퍼펙트면은 뭐 그냥 양궁으로 따지면은 이제 골드에 계속 이제 퍼펙트로 해서 이제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자질은 보여요. 그죠? 데뷔전보다는 지난 경주 때 조금 순발력의 변화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1번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죠. 예, 뭐 선행은 가지 않아도 전개가 가장 뭐 쉽게 풀릴 수가 있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마 지금 보시면 1번, 7번, 8번 요 세 마리가 거의 이제 박스 형식으로 팔릴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1번, 8번 쪽으로 대길이 형성이 될 확률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7번이 좀 더 팔리지 않을까? 왜냐면 7번도 물론 그러는데 이 8번 이제 송악 스타가 선행이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수가 있죠. 물론 1놓고 이제 7, 8 두 방으로 이제 뚫릴 수도 있고 뭐 7번, 8번이 뚫릴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필은 이 세 마리 중에서는 1번 골든 퍼펙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마리 정리하고요. 저는 그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렸던 똥말인데 4번마 야후디 패션이라고, 야후디의 그 전형적인 600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뭐 재검도 받고 뭐 그랬는데, 지난 경주 때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마필의 변화는 조금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번 새벽 조교 때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일단 하여튼 복병마로서는 4번마를 언급을 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가 되겠네요. 다음 경주 한라마 1군 핸디캡 1610m 사복 낙조의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8마리 많지 않은 어떤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자, 저 7번 얼룩소녀가 이제 이번에 거리를 내렸네요. 네. 인정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뛰는 거 보니까 뭐 얼룩소녀 같은 경우는 부러질 때까지 계속 추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차권에서 뭐 한 마리씩 좀 얘기를 해보죠. 후차권에서는 이제 역시 이제 얼룩소녀가 선행을 끌고 나가는 페이스죠. 또 이 페이스 자체가 빠른데, 그 빠른 페이스에서 선입으로 쫓아가면서 뒷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필, 바로 이제 4번 입소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입소문은 지난번에도 이 당대뷰라 하면 이 얼룩소녀도 이겼던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당대뷰란 말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얼룩소녀랑 뛰면서 얼룩소녀 소녀 요마필을 선행 보내주고 이제 쫓아갔는데, 이 5월 24일 날 뛰었을 때 이 당대표의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이 4번 입소문이 마지막에 자력으로 이 탄력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마필 자체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4번 입소문을 강력하게 후착으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거 보니까 이제 이번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전 공백이 조금 있는 마필들이 여러 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좀 컨디션이나 승부 의지는 약간 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자, 6월 22일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7경주를 1400에서 이제 뒷심 좋은 마필들이 이제 한 2마리 정도가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분명히 이제 변화의 승부입니다. 빈기마가 변화가 왔을 때 일찍 때려줘야 합니다. 때려줘야 남들 눈치채기 전에 먹는 게 경마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제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이 마필은 저하고 이제 사연이 좀 많아요. 이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마필을 가지고 제가 이제 999 승부를 한번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 차이로 좀 아쉽게 3착을 오면서 정말 좀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편성을 못 만나다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의 어떤 변화를 계속 제가 관찰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큰 변화가 왔습니다. 경주 조건도 좋아졌고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추임마보다는 선입권에서 변화가 온 마필 바로 그 마필을 지목을 해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는 경주입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 안 팔릴 텐데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이 메인 승부로 이런 복병말을 가지고 나올 때는 제가 못 맞히는 경우가 있는 거는 인기말을 안 봐서 못 맞추지 복병마가 들어오는 거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랜 기간 새벽주교로 어떤 무장된 어떤 그런 변화를 이번에 읽어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서울 7경주 확신을 하고 토요경마에서 메인 승부로까지 지정을 하고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들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백마원과 함께 하셔서 한번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서울 7경주 한번 자신있게 배당으로 붙어보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경주 가겠습니다. 국산마 4군에 1700입니다. 어렵죠.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기침이 나와버리네요. 근데 이번 경주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마리는 꼭 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9번마 럭키쉘인데 지난 경주 때 이제 그 거리를 1700 처음 늘려가지고 완전히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전에 이제 늘푸른 청룡하고 올 때는 워낙 상태가 좋아서 문세영 기수라서 이제 인기마로 좀 팔렸던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 경주 때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그 컨디션의 변화는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서 9번마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전천 의원이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입니까? 뭐 저는 지금 계속 인기만 끌고 사라지고 있는 마필인 3번 이제 빅 석세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 빅 석세스가 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 경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쿠야스 기술을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빅 석세스는 말이 최근 이제 부중이 좀 높아가지고 57이죠. 좀 부중이 높아가지고 좀 졸전을 치르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뭐 어떻게 보면 내선에서 뭐 침착하게 잘 탔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걸음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이쿠야스 기수를 재기승을 시키면서 또 이쿠야스 기수가 2주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또 강운을 거듭했기 때문에 요번 레이스만큼은 걸음의 변화를 충분히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3번 빅 석세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마가 약간 좀 덜 팔리는 그런 막권이 될 것 같고 이 5번마 두솔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1400에서 선입권 따라가면서 그 막판 탄력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 안효리 기수의 2km, 3km 감량 이점의 효과를 본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탄력을 붙여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은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300입니다. 자, 혼합 편성이라서 이제 조금 또 요것도 혼전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뭐 조교하고 이제 능력하고 이제 좀 더 대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천 의원이 좀 좋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완전 개망신을 당했던 마필이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7번 히어이컴스라는 마필이 되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 히어이컴스를 놓고 심장하고 이제 노얄리브 두 방을 강력하게 때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요 마필은 뭐 초반부터 말이 뭐 그렇게 의지가 많은 모습은 아니었죠. 지하주 기수가 이제 초반 뭐 미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선입 전개를 하면서 마필 자체가 질질 끌려가지고 막판에는 뭐 거의 꼴찌를 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봤을 때 이 히어이컴스가 직전에 이 1700을 늘어난 경주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출전 주기도 좀 길어졌기 때문에 뭐 마필의 전력 자체를 최대한 상승시키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요번 경주는 히어이컴스 자 거리도 내려앉았고 그리고 뭐 굳이 선행 쪽보다는 저는 선입권 전개를 하면 더 뛸 것으로 이 히어이컴스가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히어이컴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좀 지난 경주 좀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컨디션하고 이제 이런 거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데뷔전 두 번의 그 1200 경주에서 보여준 그런 경주력이라면은 뭐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이고요. 자, 1번은 라이언트급이 이제 승분전에 이찬호 기수의 감량 2점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면은 지난 경주에 뛴 기록만 보면은 분명히 이번 경주에 좀 팔릴 그런 마필인데 사실 답은 별로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 주행이나 이런 게 그 매끄러운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그 좀 인기가 모르면은 조금 이제 좀 덜 볼 못 들어올 가능성도 좀 엿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제 2번마 지존의 신세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뭐 이 지존의 신세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뭐 편성 자체는 약했지만 오래간만에 나왔던 마필이란 점에서 뭐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뭐 요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존의 신세계가 내측 게이트라면 충분히 선행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의 신세계는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번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서울 10경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0경주는 출전마가 몇 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 나와 있습니다. 9번, 이제 5번 운해라는 이제 강력한 축마가 나와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 경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운해랑 같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을 완벽하게 삭제를 하면서 들어가는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 마필은 뭐 액면도 좋고 그리고 뭐 게이트 또한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지만 이번 레이스만큼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에서 가장 저배당으로 팔리는 한 마필을 완벽하게 삭제를 하면서, 자, 어차피 뭐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많은 막권 쪽을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두 장의 막권, 강력하게 제가 노리는 마필 쪽으로 한 방 때려놓고 그리고 또 전기가 좋은 한 마리를 받치는 막권으로 해가지고 두 장의 막권으로 해가지고 이번 10경주 승부 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혼합이군 핸디캡 1700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전철이 이제 12번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난번에 뛴 거 보니까 말이 완벽하게 뭐 변화를 보였다. 물론 이제 그 전이었던 1월달 경주에서 신영철 기수가 내측에서 추입으로 날라들어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였는데, 자, 빛의 왕자하고 뛰면서 오마신차, 그것도 이제 또 중반에 이제 또 이 푸른 미소, 자, 요마필까지도 거머쥐면서 이제 이착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능력 신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번 경주 자체가 이제 또 페이스가 상당히 좀 빨리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빠른 페이스를 잘 맞춰가지고 뛸 수가 있겠느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단순하게 이제 비교만 해보면은 지난 경주 때 혼합 2군에서 여력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8주간의 그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마필 자체가 전체적인 조교량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12번만은 조금 인기마로 팔리겠지만은 의외의 결과로 온다면은 빠질 수 있는 마필은 12번마가 되기 때문에 축마로 놓고 공략하는 것은 조금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어떤 마필을 쓰게 봅니까? 저는 이제 11번 동반자의 기적을 이번 경주에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3착했는데 그때 뭐 경합을 하면서도 막판에 뒷심을 이끌어냈고, 이번 경주는 상당히 편안한 전개가 예상이 되죠. 뭐 요마필이 선행 나가면 견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8번 파랑주의보도 아주 빠른 그러한 스타트 능력을 지닌 마필인 것은 사실인데, 뭐 파랑주의보하고 요마필하고는 또 급이 다른 마필이라는 점에서 11번 동반자의 기적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번 놓고 가는 게임이다. 이제 후차권을 이제 제가 뭐 미리 좀 12번을 뭐 말씀을 확 드려가지고 뭐 또 긴가민가 하시는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 좀 보시고 지난번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후차권이 이제 좀 고민이 되네요. 저도 뭐 11번은 인정을 하겠는데 후차권에 대한 좀 고민이 조금 깊은 경주입니다. 저도. 좀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좀 깝깝하긴 한데. 뭐 후차권에서는 5번 아르고 프린스나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좀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었죠. 이제 4번 황금지존. 이러한 마필들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혼전이 불가피한 그런 편성입니다. 보니까 1번만 미스터 문학도 지난번에 배당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문세영 기수인데 지난 경주 페이스는 좀 너무 느렸잖아요. 그죠? 편한 전개로서 막판에 여력 없이 들어왔던 1800이고 이번에 레이스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선위권에 붙여가는 마필들까지도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서 11경주 마지막 경주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좀 내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많고 현장의 컨디션도 결과에 미치는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현장까지 좀 관찰을 하시고 마지막 경주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뭐 조금 포맷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게 뭐 포맷의 변화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 그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많은 적중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6월 22일 토요경마 해설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성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